어이쿠, 저기 좀 봐라. 이 새벽에 웬 아가씨들이 소풍 나왔나? 어이, 아가씨들. 이 밤중에 어딜 그렇게 바삐 가시나? 우리랑 술 한잔하고 가지. 야, 말이 말 같지 않아? 지금 우리 형님이 좋게 말씀하시잖아. 야밤에 여자가 무슨 훈련이야? 혹시 담력 훈련이라도 하는 건가?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말이지. 까마득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별빛마저 희미한 시각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을 가로지르는 한적한 국도 위로 절도 있는 군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날카로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대열을 이룬 검은 실루엣들은 흐트러짐 없이 묵묵히 전진하고 있었죠. 그들은 바로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여군 장교들이었습니다. 혹한기 대비 심신 단련을 위한 야간 수경 및 복귀 행군, 그 마지막 구간에 접어든 참이었습니다. 대열의 선두에는 이진아 준장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급장인 반짝이는 별 하나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40을 간 넘긴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탄탄한 체구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을 응시하는 형형한 눈빛은 그녀가 왜 특전사에 살아있는 전설 중 한 명으로 불리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군장을 맨 어깨는 뻐근했지만 이 정도의 육체적 고통은 그녀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정신은 더욱 맑아지는 것을 느끼곤 했죠. 그녀는 이번 훈련이 단순히 체력을 단련하는 것을 넘어 여성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에게 신뢰를 주고 유사시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강인함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모두 정신 바짝 차리도록. 동트기 전 이 시간이 가장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진아 준장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대열에 전달되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감 대신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젊은 여군 장교들은 순간적으로 군기가 바짝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막중이 계급장을 단 김미영도 있었습니다. 김중희는 이를 악물고 흐트러지려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아 준장과 함께하는 훈련은 언제나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준장의 솔선수범하는 모습,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 그리고 부하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배려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었죠. 행군로는 인적이 드문 산길과 국도를 번갈아 이어졌습니다. 민간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실전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 때마다 정신은 번쩍 들었지만 밤샘 행군으로 인한 피로감은 어쩔 수 없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불평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육군의 정예, 특전사 여군들이었으니까요. 이진아 준장은 간간히 뒤를 돌아보며 부하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격려를 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된 시간을 함께 이겨낸 경험이 훗날 그들이 어떤 위기에 직면하든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끈끈한 전우애의 바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그들의 실루엣은 마치 안개 속을 유영하는 검은 표범들처럼 신비롭고도 위압적인 기운을 풍겼습니다.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모두의 발걸음에 조금씩 힘이 더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더 걸었을까요? 저 멀리 도로변 한 구석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간이 테이블 몇 개를 놓고 운영하는 포장마차였습니다. 아직 문을 닫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막 하루 장사를 시작하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이른 새벽 시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란스러움이었습니다. 이진아 준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훈련 중 예기치 않은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기에 그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는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세단 2대가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건장한 사내 서너 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평범한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들은 아니었습니다. 험악한 인상, 요란한 문신,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는 거친 말투와 행동은 그들이 소위 말하는 어깨들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팔뚝에 용 문신을 한 짧은 스포츠형 머리의 사내가 가장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 조폭 흑곰파의 두목 황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놈 멱살을 딱 잡고 말이야. 황철민이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이야기에 주변의 조직원들은 과장된 몸짓으로 아부성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술병은 이미 여러 개가 비워져 있었고 안주로 시킨 듯한 어묵탕은 김만 무성하게 피어오를 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듯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에 심취해 주변 상황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행군 대열이 포장마차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군복을 입은 여성들의 실루엣이 나타나자 술에 취해 있던 황철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여군들의 군장을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생각도 능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이 시간에 그것도 여자들이 단체로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다는 사실에 호기심과 함께 불쾌한 흥미를 느꼈을 뿐입니다. 어이쿠, 저기 좀 봐라. 이 새벽에 웬 아가씨들이 소풍 나왔나? 황철민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 조직원을 툭툭 쳤습니다. 그의 말에 건달들의 시선이 일제히 여군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희롱과 무례함이 가득 담겨 있었죠. 몇몇은 휘파람을 불거나 음탕한 소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어이 아가씨들, 이 밤중에 어딜 그렇게 바삐 가시나? 우리랑 술 한잔하고 가지? 황철민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기름진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키득거리며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이진아 준장 일행이 자신들의 위세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하거나 혹은 순순히 자신들의 호의를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들이 이 구역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경솔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아 준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아 준장은 대열을 멈춰 세우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죠. 그녀는 건달들의 도발을 애써 무시하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황철민은 그런 이진아의 태도를 무시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겁먹음으로 오해했는지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야, 말이 말 같지 않아? 지금 우리 형님이 좋게 말씀하시잖아. 황철민의 옆에 있던 가장 덩치가 큰 조직원 하나가 길을 가로막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험악한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술 냄새와 음식물 냄새가 역하게 풍겨왔어요. 이진아 준장이 그제야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의 조직원을 향했지만 그 너머의 황철민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훈련 중이니 길을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위압감마저 서려 있어
순간적으로 건달들의 소란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술기운과 객기로 가득 찬 그들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황철민은 이진아의 단호한 태도에 오히려 오기가 생겼는지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훈련? 야밤에 여자가 무슨 훈련이야? 혹시 담력 훈련이라도 하는 건가?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말이지. 황철민의 저질스러운 농담에 조직원들이 다시 희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불쾌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미영 중위가 긴장한 표정으로 이진아 준장의 곁으로 다가서려 하자 황철민이 기다렸다는 듯이 김중위를 향해 손을 뻗으며 그녀의 팔을 잡아채려 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제일 반반하게 생겼네. 우리랑 잠깐 얘기 좀 할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황철민의 손이 김미영 중위의 팔에 닿기 직전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진아 준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황철민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습니다. 흑 하는 비명과 함께 황철민의 거만했던 표정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주변의 조직원들은 물론이고 함께 있던 여군 장교들조차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빠르고 절도 있는 동작이었습니다. 특전사에서 수없이 반복 훈련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정제된 기술이었습니다. 이건 나, 신발. 황철민이 고통 속에서 버둥거리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이진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팔을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하며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부하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길을 비켜.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싸늘한 얼음 칼날이 되어 황철민의 오만함에 깊숙이 박히는 듯한 명백한 최후 통첩에 가까웠어요. 황철민은 팔이 부러져 나갈 듯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눈앞에 여인이 뿜어내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악력과 살기마저 느껴지는 맹렬한 기세에 온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고 등줄기에서는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그 어떤 존재와도 차원이 다른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다른 조직원들 역시 눈앞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와 자신들의 두목인 황철민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에게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하는 충격적인 모습에 질린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희미한 공포심마저 어리고 있었습니다. 이진아는 황철민의 눈동자가 공포와 고통으로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경멸과 일말의 혐오감마저 담긴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잡았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듯 놓아주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풀려난 황철민은 중심을 잃고 뒤로 두어 걸음 비틀거리다 그만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의 낯빛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어느새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턱 밑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그의 수족들도 감히 어떤 저항이나 도움도 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절대적인 존재로 믿고 따르던 두목 황철민이 그것도 풍채만 보면 한 손으로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여인에게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이토록 처참하게 무력화되는 모습은 그들에게
상상 이상의 충격과 깊은 혼란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황철민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잠시의 공포와 고통은 그의 뼛속 깊이 새겨진 오만함과 괴팍한 본성 앞에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수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한 이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억눌렸던 광기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욱신거리는 팔목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분노와 도끼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여자가 감히 누굴 건드려. 내년이 지금 뭘 한 건지 알기나 해. 황철민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이진아를 향해 악에 바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벌한 기운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 지역의 지배자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내년 오늘 여기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야, 이 자식들아. 지금 구경만 하고 있을 거야? 당장 전현 잡아족쳐. 황철민은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그의 명령에 몇몇 조직원들이 마지못해 주춤거리며 앞으로 나서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이진아가 내뿜는 서늘한 기운에 막혀 차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죠. 이진아는 황철민의 가짜는 객기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차가운 조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황철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라고 했을 텐데 기회를 줬음에도 걷어차는군.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국도변의 싸늘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순간 이진아의 몸이 다시 한번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제압이 아니었습니다. 황철민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며 그의 명치 아래 급소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가격했습니다. 컥! 황철민의 입에서 짧은 비명과 함께 숨막히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엄청난 충격에 두 눈이 뒤집힐 듯 하얗게 질리며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육중한 몸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었고 그는 개구리처럼 배를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이번에는 팔목의 통증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격렬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이진아는 방금 전 자신의 일격에 급소를 가격당해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개구리처럼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황철민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귓가에 그녀는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 놈들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라는 것을 잘 알겠다. 내 부하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대가, 그리고 나의 인내심을 시험한 대가는 이것으로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주지.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내 부하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해코지를 하려 한다면 그때는 내 놈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 될 것이다. 명심해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섬뜩하고 구체적이어서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철민은 이제 고통과 함께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바닥에서 가늘게 신음하며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처절한 패배감과 생존 본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진아는 싸늘하기 그지없는 시선으로 바닥에 나뒹구는 황철민과 이제는 완전히 겁에 질려 사색이 된 채 서 있는 나머지 건달들을 천천히 그러나 한 명 한 명의 눈을 정확히 맞추며 위압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어떠한 동요나 감정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 절대적인 공포심을 자아냈습니다. 건달들은 그녀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머무를 때마다 마치 자신들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혀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들이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깨닫게 될 공포와 절망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대열 정비, 행군 재개한다. 이진아는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고 판단한 듯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짧게 명령했습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일말의 관심도 없다는 듯 미련 없이 뒤돌아 행군 대열의 선두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다른 여군 장교들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마치 방금 전에 끔찍했던 소동은 한낱 꿈이었던 것처럼 신속하고 절도 있게 대오를 정비하여 다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규칙적인 군화 소리는 다시금 새벽의 정적을 깨우며 국도 위로 힘차게 울려 퍼졌고 그 모습은 마치 잘 짜인 강철 기계의 부품들처럼 완벽하고도 냉정한 조화를 이루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황철민과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간 건달들,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새벽 공기뿐이었습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여군들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던 황철민은 뒤늦게 정신을 차린 듯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팔목의 격통과 함께 온몸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타오르는 분노였습니다. 감히 이 지역 일대에서 황제처럼 군림해온 자신에게 이따위 수모를 안겨? 그는 밤안개가 자욱한 어둠 속으로 당당히 사라지는 그들의 강인한 모습을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집요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두고 보자. 내년들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오늘 입은 이 치욕을 100배, 1000배로 되갚아주마. 그의 저주에 가까운 복수의 다짐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낮고 음험하게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건드린 존재의 진정한 무게와 그 파급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불쾌한 일을 당했고 자신이 가진 힘과 인맥을 동원하면 충분히 안가품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단순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무지는 곧 그 자신과 그의 조직 전체를 파멸로 이끌 도화선이 될 터였습니다. 포장마차의 소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삽시간에 가라앉았지만 그곳에 남은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살벌했습니다. 황철민은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족들을 향해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런 등신 같은 놈들, 멀뚱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 당장 저것들이 어느 쪽으로 사라졌는지, 어디에 소속된 년들인지 샅샅이 뒤져서 알아내. 당장. 그의 날카로운 호통에 조직원들은 화들짝 놀라 허둥지둥 자신들의 차량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아 준장 일행은 이미 치밀하게 계획된 경로에 따라 어둠과 안개 속으로 완벽하게 모습을 감춘 후였고 도로 위에 남은 것은 그들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한 선명한 군화 자국뿐이었습니다. 황철민은 욱신거리는 팔목을 부여잡고
분노에 찬 신음을 삼키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지역 파출소장이나 경찰서의 일부 간부들과는 돈독한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 정도의 인맥이면 그깟 군복 입은 여자 몇 명쯤이야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내거나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워 공경에 빠뜨리고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릴 수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날 박는 대로 경찰서에 아는 형님한테 연락해서 그년들 몽타주 넘기고 모조리 잡아들이라고 일러. 내가 입은 이 피해에 대해서 업무 방해의 신체적 위해까지 전부 걸어서 고소할 테니까. 그는 자신의 신복 중 하나에게 핏발선 눈으로 윽박지르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진아를 비롯한 여군들을 괴롭힐 온갖 방법들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의 말 한마디면 웬만한 불법적인 일들도 공공연하게 자행되거나 눈감아지곤 했으니 이번 일도 틀림없이 자신의 뜻대로 풀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이진아라는 존재가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어중이 떠중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막강한 자존심에 흠집을 낸 상대를 어떻게 처참하게 짓밟아버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동이 트자마자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입김이 센 유력 인사에게 연락하여 이 불쾌한 사건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이진아 준장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새벽에 불쾌했던 기억을 씻어내려 했지만 좀처럼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한 시비였다면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황철민이라는 자의 마지막 눈빛, 그 안에 담겨있던 노골적인 악의와 복수심은 분명 심상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함께했던 부하 여군들의 안전이 염려되었습니다. 특히 김미영 중위는 그 건달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당할 뻔했기에 더욱 마음이 쓰였죠. 이진아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직감으로 예감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여기서 순순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충직한 부관인 박기범 소령에게 보안 회선을 통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 소령은 특전사 내에서도 손꼽히는 정보 분석 및 작전 기획 전문가로 이진아 준장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박소령,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정말 미안하지만 즉시 처리해야 할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네. 이진아는 새벽에 국도변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건의 전말을 빠짐없이 하지만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황철민이라는 인물과 그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토착 세력에 대한 신상 정보 파악 및 관련 자료 수집을 즉각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들의 배후 관계, 주요 수입원, 그리고 특히 그들이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극이고 최대한 신속하고 은밀하게 조사해주게.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말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소령은 이진아의 목소리 톤과 지시 내용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장군님. 즉시 정보팀을 가동하여 지시하신 내용을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소령의 흔들림 없는 다부진 목소리에 이진아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무실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희뿌연 여명을 말없이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분수를 모르고 어리석은 보복을 꿈꾼다면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처절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리라고. 그녀의 매서운 눈빛이 새벽의 첫 햇살을 받아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박기범 소령의 정보 수집 능력은 실로 경탄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진아 준장의 지시가 떨어진 지 채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황철민과 그가 이끄는 흑곰파라는 조직의 실체에 대한 방대하고도 치밀한 초기 조사 보고서가 그녀의 보안 단말기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죠. 흑곰파는 해당 지역 일대를 거점으로 지난 10수년간 뿌리 깊게 활동해 온 극악무도한 지역 토착형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지역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부당 금품 요구와 보호비 명목의 갈취는 물론 불법적인 사행 행위를 조장하는 변칙적 자금 유통 장소를 다수 운영하며 막대한 검은 돈을 긁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채권 추심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위해, 행위, 그리고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여 지역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등 그들의 해악적인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더욱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흑곰파의 온갖 만행 뒤에는 지역사회의 일부 유력 인사들과 소수의 부패한 사법기관 관계자들이 깊숙이 연루되어 그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독거미가 쳐놓은 검은 거미줄처럼 그들의 추악한 유착관계는 지역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고 악취가 진동하는군요.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 내려가던 이진아 준장의 입에서 깊은 한숨과 함께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황철민 일당이 그저 그런 동네 불량배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악질적인 범죄 집단이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각종 부도덕한 행위들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박소령은 추가적인 브리핑을 통해 흑곰파가 운영하는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변칙적 자금 유통 장소들의 정확한 위치와 그들의 주된 활동 시간대, 그리고 황철민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핵심 조직원들의 상세한 신상 정보까지 일목요연하게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이들은 단순한 치안 교란 세력을 넘어선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발본색원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필요하다면 군 내부의 특별수사 역량 투입까지도 고려해야 할 심각한 수준입니다. 박소령의 냉철하고도 진중한 분석에 이진아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단호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 거대한 악의 뿌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뽑아내겠다고 말입니다. 한편 황철민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하며 의기양양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에 입은 경미한 찰과상을 마치 심각한 부상인 것처럼 과장하여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것을 근거로 곧장 자신이 평소 형님 아오하면서 술자리를 함께하고 검은 돈을 상납하며 관리해왔던 지역 경찰서 강력계의 조철수 반장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켰습니다. 조 반장은 처음 황철민으로부터 군복 입은 여자들에게 집단으로 신체적 위해를 당했다는 황당한 신고를 접했을 때 반신반의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황철민이 평소에도 사소한 일로 소란을 피우거나 허풍을 떠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대부분은 그 자신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상황을 과장하는 경우가 태반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황철민이 마치 죽을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펄펄 뛰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평소 그에게 여러모로 신세를 저은 터라 마냥 그의 말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사건 접수는 형식적으로라도 받아줘야 했고 황철민이 지목한 인상착의의 여성들을 찾아 기초적인 조사는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참, 황 사장님.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신 겁니까? 일단 좀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자초지종을 말씀해 보시지요. 조 반장은 특유의 능글맞은 말투로 황철민을 어르고 달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황철민의 비위를 적당히 맞춰주면서도 이번 사건이 괜스레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로 확대되지 않기를 속으로 바랐습니다. 그는 며칠 후 경찰서 정보망을 통해 간신히 연락처를 확보한 이진아 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줄 것을 정중하게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는 전화기 너머의 여성이 대한민국 육군의 별 준장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그저 황철민이 언급한 행패를 부린 군인 여자 중 한 명으로만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아 준장은 조 반장의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도 조금도 당황하거나 동요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고 담담하게 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확한 신분을 아직 드러낼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괜한 오해를 사거나 수사 초기에 불필요한 파장을 일으킬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약속된 시간에 그녀는 군복 대신 단정하고 활동적인 사복 차림으로 홀로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강력계 사무실에서 그녀를 맞이한 조 반장 앞에서 이진아는 새벽에 국도변에서 발생했던 사건의 경위를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진술했습니다. 황철민 일당이 먼저 행군 중인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언행과 함께 시비를 걸어왔으며 심지어 대열에 있던 부하 여군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며 위해를 가하려 했고 자신은 그 상황에서 부하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위협을 막기 위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녀의 흐트러짐 없는 당당한 태도, 그리고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이어지는 군더더기 없이 명료한 진술은 오히려 조 반장을 적잖이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황철민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당연히 상대방은 거만하거나 혹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젊은 여성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지만 눈앞에 앉아있는 이진아의 모습은 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황철민 사장 일행이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고 그래서 자신과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응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 반장은 여전히 미심쩍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한편 이진아가 경찰서에서 태연하게 조사를 받는 그 시각에도 박소령이 이끄는 특전사 정보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사불란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흑곰파의 주요 자금줄로 의심되는 변칙적 자금 유통 장소 주변에 최첨단 광학 장비를 동원한 다중 감시망을 구축하고 그곳을 출입하는 핵심 조직원들의 동선과 접촉 인물들을 24시간 면밀히 촬영하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확보된 내부 고발자의 진술을 토대로 그들의 비밀 장부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아는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 절차에는 철저히 수동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물밑에서는 거대하고 정교한 그물을 짜며 흑곰파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초조해하지 않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맹수처럼 먹잇감이 스스로 방심하고 거대한 덫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말입니다. 이진아 준장이 예상외로 순순히 경찰 조사에 응하고 심지어 황철민 측이 제기한 신체적 위해 주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격한 반항이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황철민은 역시 자신의 판단이 정확했다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는 이진아가 틀림없이 겁을 먹었으며 일이 더 커져서 자신의 신상이나 소속 부대에 누가 될까봐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고 제멋대로 해석했습니다. 꺼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별것도 아닌 것들이 괜히 까불다가 큰 코 다친 거지. 이제야 주제 파악을 좀 하는 모양이구만.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 모아놓고 술자리에서 큰 소리를 뻥뻥 치며 이진아를 폄하하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 반장을 통해 이진아에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엄청난 액수의 피해 보상금을 합의 조건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팔에 난 생채기 치료비는 물론 그날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실추된 명예와 지역 사회에서의 위상에 대한 손실 보장까지 포함된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죠. 그는 이진아가 기껏해야 일개 부대의 평범한 여군 장교에 불과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이 정도 거액을 요구하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느껴 어떻게든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의 끝없는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이저로의 기회를 통해 한미천 단단히 잡아보려는 추악한 속셈까지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조 반장은 황철민의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요구에 속으로는 기가 막혔지만 겉으로는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제지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이진아에게 황철민 측의 요구 조건을 전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진아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과 함께 황철민의 탐욕에 대한 경멸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황철민이 이처럼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꿈에 부풀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이진아 준장의 치밀한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정된 수순에 따라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소령이 직접 지휘하는 특전사령부 직할 정보팀의 최정예 요원들을 극비리에 소집하여 작전에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사경찰이나 일반 정보기관의 요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고도로 전문화된 특수 침투 및 정보 수집 훈련을 받은 베테랑들이었고, 그들이 운용하는 감시 및 분석 장비 또한 최첨단을 자랑했습니다. 요원들은 흑곰파의 핵심적인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 불법 사행행위 조장 장소와 그들이 배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변칙적인 유흥업소들, 주변의 육안으로는 식별조차 불가능한 초소형 감시 장비들을 빈틈없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대로 잠복 근무를 하며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하고 관련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작전 수행 능력은 마치 안개처럼 은밀하고 그림자처럼 신속해서 흑곰파의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거대한 감시망 안에서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변칙적 자금 유통 장소에서 하룻밤 사이에 오가는 엄청난 규모의 검은 돈다발의 흐름,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한 위압적인 금품 요구와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신체 접촉 및 협박 장면, 심지어 그들의 내부 회의에서 오가는 각종 불법적인 지시와 음모들까지 고스란히 카메라 렌즈와 고성능 마이크에 담겼습니다. 박소령은 이렇게 확보된 증거 자료들을 즉각적으로 암호화하여 이진아 준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그녀는 보고된 자료들을 밤늦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며 다음 단계의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박소령. 이제 저들이 발뺌할 수 있는 모든 퇴로는 차단된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진아의 입가에는 얼음처럼 차갑지만 동시에 어떤 확신에 찬 듯한 엷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편 강력계의 조철수 반장은 이진아 준장과 몇 차례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대면하면서, 그리고 그녀가 제출한 사건 경위서를 검토하면서 그녀가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확신을 점점 더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압박이나 회유에도 흔들림 없는 강직한 눈빛, 극도로 절제되고 논리적인 언행,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의 본질과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듯한 비범한 통찰력은 그가 지난 수십 년간 경찰 생활을 하며 만나왔던 그 어떤 민원인이나 사건 관계자, 심지어 거물급 피해자들과도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황철민의 일방적이고 과장된 주장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고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처음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황철민의 지역 내 영향력과 그 배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섣불리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발신인이 명확하지 않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익명으로 배달되었습니다.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봉투를 열어본 조 반장의 눈은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흑곰파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의 불법 사행 행위 조장 장소 내부를 촬영한 생생한 현장 사진 여러 장과 함께 그들의 구체적인 불법 자금 조성 방식, 그리고 일부 경찰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암시하는 간략하지만 충격적인 내용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박소령이 이진아의 치밀한 지시에 따라 조 반장의 양심을 자극하고 그를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결정적인 정보였습니다. 사진 속의 생생한 범죄 현장과 메모의 내용을 번갈아 보던 조 반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과 관련된 사건이었어. 그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며 어쩌면 자신의 경찰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깊은 고뇌에 빠졌지만 결국 그의 가슴속에 아직 남아있던 정의감과 형사로서의 오랜 본능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이진아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외부에는 철저히 비밀로 한 채 흑곰파의 불법적인 행각과 그들의 배후 세력에 대한 자체적인 비밀 내사에 전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진아의 정확한 계급이나 소속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이 거대하고 추악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대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덫은 거의 완벽하게 완성되었고,
사냥감이 그 운명적인 덫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발을 들여놓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흑곰파라는 견고해 보였던 범죄 조직 내부에서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균열의 불협화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황철민의 갈수록 심해지는 독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 특히 최근에 불거진 정체불명의 여군과의 심상치 않은 마찰과 그로 인한 조직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조직원들 사이에 짙은 불안감과 불만을 동시에 확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황철민이 이성을 상실한 듯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합의를 강요하며 이를 더욱 키우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주목까지 받게 되자 조직 내의 일부 신중한 간부급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조직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심각한 위기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두목이 요즘 너무 앞뒤 안 가리고 날뛰는 것 같아. 이러다 우리까지 전부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니냐고. 슬슬 우리도 살 길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들 사이에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황철민의 리더십을 의심하고 조직의 장래를 걱정하는 은밀한 수군거림이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이진아 준장과 박소령은 이러한 흑곰파 내부의 미세한 동요와 균열의 조짐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소령은 이미 확보해둔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황철민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강한 반감을 품고 있거나 과거 황철민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 개인적인 원한을 가질 만한 인물들을 극비리에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시간 동안 황철민의 탐욕스러운 착취와 비인격적인 대우에 깊은 배신감과 환멸을 느껴온 한 중견급 간부 조직원과 비밀리에 접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극도로 경계하며 입을 다물었던 그도 박소령의 끈질기고 진심 어린 설득과 함께 그의 신변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에 결국 무겁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황철민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 조성 내역과 그 흐름이 상세히 기록된 비밀 장부의 사본, 그리고 흑곰파의 핵심적인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들이 숨겨진 비밀 은신처의 정확한 약도까지 떨리는 손으로 박소령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밑에서 양심을 속이며 개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제 가족만은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저 악마 같은 놈 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의 갈라진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을 갈구하는 절박함이 처절하게 묻어났습니다. 이제 흑곰파라는 거대한 괴물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겨눌 수 있는 날카롭고 치명적인 비수가 이진아 준장의 손에 쥐어진 셈이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통해 그야말로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대량으로 확보한 이진아 준장은 지체 없이 다음 단계의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론을 활용하여 흑곰파와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을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소령을 통해 평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 넘치는 탐사보도로 사회적으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는 한 중견 언론사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확보된 흑곰파의 각종 불법 비리와 지역 사회 유착 의혹 관련 자료 중 일부를 철저히 익명으로 위장하여 제보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군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인상을 주거나 정보의 출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했죠. 며칠 후 해당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에서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는 검은 그림자, 토착형 범죄 조직 흑곰파의 실태 고발이라는 제목의 심층 기획 보도가 전격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지역사회는 물론 중앙 언론계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유력 일간지의 사회면 톱기사로 시작되었지만 곧이어 다른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들도 경쟁적으로 관련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후속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들끓는 비판적인 사회 여론에 직면하자 그동안 흑곰파의 뒤를 암암리에 봐주며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던 지역의 일부 정치인들과 사법기관 내부의 부패한 협력자들도 하나둘씩 몸을 사리며 황철민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황철민은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는 자신과 자신의 조직에 대한 적나라하고 부정적인 보도에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대체 어떤 놈이 이런 정보를 흘리고 다니는 거야? 기자놈들 아가리를 어떻게든 틀어막든지 아니면 당장 그 배우를 찾아내서 아주 작사를 내버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며 펄펄 뛰고 부하들을 거칠게 닥달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거대한 들불 같은 여론의 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 모든 재앙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흉이 바로 그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모를 건방진 군인 여자 때문이라고 광기 어린 확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린다는 공포감에 휩싸인 황철민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론의 집중 포화와 함께 경찰 및 검찰의 수사망이 자신과 조직의 숨통을 조여오자 극도의 불안감과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의 모든 추악한 범죄 행각이 드러나 조직이 와해되고 자신은 차가운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밤낮으로 그를 덮쳤죠. 그는 우선 조직 내부에 자신을 배신한 생쥐가 있다고 확신하고 무고한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고문과도 같은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핵심 조직원들을 해외로 급히 도피시키려 하거나 거액의 금품으로 회유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비밀리에 관리해왔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기록된 각종 장부들과 자신들의 위압적인 행태가 담긴 증거물들을 황급히 다른 안전한 장소로 옮기거나 아예 소각하여 증거를 인멸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도 여러 차례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히스테릭하고 어설픈 발버둥은 이미 모든 상황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는 이진아 준장의 치밀한 계산과 예측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황철민의 광기 어리고 허술한 증거 인멸 시도는 그의 범죄 혐의를 더욱 명백하고 확실하게 입증하는 어리석은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것들은 그 누구든 모조리 밟아버리고 말 테다. 황철민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절박하게 외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했지만 그의 발악은 이미 거대한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된 사나운 짐승의 마지막 처절하고도 무력한 몸부림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흑곰파라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한 악의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이진아 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며 조용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마지막 결전의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끝이 그리고 통쾌한 심판의 시간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흑곰파의 내부 정보와 그들의 온갖 불법적인 행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이 차고 넘칠 만큼 확보되자
이진아 준장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박소령을 대동하고 다시 한번 조철수 반장을 찾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군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면담을 요청했고 약속된 시간에 경찰서장실에서 서장과 조 반장을 동시에 마주했습니다. 조 반장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익명의 제보를 통해 흑곰파의 추악한 실체에 대해 상당 부분 인지하게 되었고 이 사건이 단순한 시비가 아님을 깨달았지만 거대한 지역 카르텔에 맞서 싸울 용기와 방법이 없어 홀로 고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진아는 조 반장의 그런 심리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조 반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장님께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진아는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뒤 박소령에게 눈짓했습니다. 박소령은 준비해 온 서류 가방에서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이진아 준장의 신분증, 그리고 그녀가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준장임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꺼내 경찰서장과 조 반장 앞에 제시했습니다. 조 반장은 서류에 찍힌 선명한 별 마크와 준장 이진아라는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려갔고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경찰서장 역시 당혹감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설마 장군님이셨습니까? 그럼 그동안 저희가 상대했던 분이? 조 반장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개 건달의 사주를 받고 대한민국 육군의 장성을 상대로 함부로 조사를 진행하려 했다는 사실에 아찔한 현기증마저 느꼈습니다. 이진아는 그런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 박소령이 밤낮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흑곰파의 모든 범죄 증거 자료들을 요약하여 브리핑하게 했습니다. 흑곰파의 조직 구성, 자금줄, 불법 사행 행위 조장 장소 운영 실태, 지역 상인들에 대한 부당한 금품 수탈,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사회의 검은 커넥션까지. 방대하면서도 치밀한 증거 자료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범죄 백과사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경찰서장과 조 반장은 브리핑을 듣는 내내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고 간간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에 이토록 거대하고 추악한 악의 세력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특히 조 반장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처해 왔는지 통감하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진아 준장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그의 눈빛에 새로운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아 준장의 공식적인 신분 공개와 그녀가 제시한 압도적인 증거 자료들은 즉각적으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서장은 즉시 지방경찰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지방경찰청장은 다시 경찰청 본청과 국방부에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은 군 수뇌부와 경찰 수뇌부는 경로했습니다. 일개 지역의 범죄 조직이 현역 장성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역 사회를 병들게 해 온 암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군, 검찰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흑곰파 소탕 특별합동수사본부가 전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진아 준장은 이번 사건의 최초 인지자이자 가장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핵심 인물로서 특별자문관 직책을 맡아 합동수사본부에 공식적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박소령과 정보팀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모든 원본 증거 자료들과 분석 보고서들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합동수사본부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풍부한 특수작전 경험과 뛰어난 전략적 식견을 바탕으로 흑곰파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검거 작전 계획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시간입니다. 단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진아의 차갑고도 결연한 목소리가 합동수사본부 회의실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군, 검사들과 경찰 간부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와 전문성에 압도당하며 이번 작전의 성공을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한편 황철민과 흑곰파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상대했던 여군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인 대한민국 육군의 준장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그야말로 혼비백산했습니다. 처음에는 헛소문이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지역 경찰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언론에서도 자신들의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연일 대서특필되자 그들은 이것이 무시무시한 현실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감히 준장의 팔을 잡아채려 하고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등골이 오싹해지고 사지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준장이라고? 그 여자가 별을 단 장군이었단 말이야? 우리가 미쳤지. 완전히 미쳤어. 황철민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신복들 역시 죽은 사람처럼 낯빛이 변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그들이 평소에 아나무 인격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평범한 시민들이거나 힘없는 약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국가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장성급 군인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처럼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황철민은 본능적으로 해외 도피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법적으로 축적해온 막대한 재산을 빼돌려 밀항선을 타고 인접 국가로 도망치려 했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이진아 준장과 합동수사본부는 그의 모든 예상 가능한 도주 경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그의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포위망을 이미 완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심판뿐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정적, 그것이 바로 흑곰파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시각은 동트기 직전, 인적이 가장 드문 새벽 5시로 정해졌습니다. 여명의 검이라고 명명된 흑곰파 일망타진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군, 검찰과 경찰청 특수수사과 요원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의 정예수사팀은 여러 개의 팀으로 나뉘어 흑곰파의 핵심 아지트와 황철민을 비롯한 주요 조직원들의 은신처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행행위 조장 장소 등 수십여 곳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작전의 선봉에는 이진아 준장의 요청으로 특별히 차출된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테러팀 요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최첨단 특수 장비로 무장한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신속하게 목표 지점에 침투하여 저항하는 조직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황철민은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침실에서 아직 단꿈에 빠져 있다가 침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특전사 요원들의 성광탄과 함께 터져나오는 우렁찬 고함 소리에 경기를 일으키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건장한 요원 2명에게 양팔이 붙들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려진 후였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싸늘한 표정의 이진아 준장이 서 있었습니다. 황철민, 대한민국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기만한 죄. 이제 그 죄값을 치를 시간이다. 이진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황철민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일그러졌습니다. 한때 지역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암흑가의 제왕은 그렇게 허무하고 초라하게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른 조직원들 역시 대부분 자신들의 안가나 유흥업소 등지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흑곰파의 핵심 조직원들이 검거되면서 그동안 그들과 검은 유착관계를 맺고 온갖 특혜를 제공하며 조직의 비호 세력 역할을 해왔던 지역사회의 일부 유력 정치인들과 부패한 사법기관 관계자들도 하나둘씩 그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아 준장이 합동수사본부에 제공한 방대하고도 명백한 증거 자료들은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구멍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흑곰파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은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비밀장부, 그들과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과 사진들,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결정적인 증언까지 그 어떤 변명이나 발뺌도 통하지 않을 만큼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흑곰파 검거 작전과 동시에 이들 유착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어제까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사로 행세하던 이들이 줄줄이 수갑을 차고 조사실로 향하는 모습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묘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고 주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거대한 암적인 존재들이 마침내 뿌리 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진아 준장은 이 모든 과정을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며 단 하나의 불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녀에게는 타협이란 없었습니다. 여군 준장, 단신으로 조폭 일망타진주도 정의의 철퇴를 내리다.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이진아 준장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대서특필하며 뜨거운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신문 지명과 방송 뉴스는 온통 그녀의 이야기로 도배되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그녀의 이름이 최상단에 오르내렸습니다. 이진아 준장의 용기와 뛰어난 지략,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은 오랫동안 계속된 경제 불안과 사회적 갈등으로 지쳐있던 국민들에게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처럼 큰 감동과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특전사 출신의 여성 장군이라는 사실은 더욱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합동수사본부의 공식 브리핑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이진아 준장은 담담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로 국민들 앞에 섰습니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불의나 불법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도록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하고도 진심 어린 메시지는 TV 화면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이러한 세간의 관심과 칭송에 조금도 흔들리거나 우쭐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남은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황철민을 비롯한 흑곰파의 핵심 조직원들은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들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온갖 추악한 범죄 행각들이 백일화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금품 수탈, 채무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신체적 위해와 협박, 불법 사행 행위 조장, 장소 운영을 통한 막대한 부당 이득금 취득,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공무원 매수 및 청탁까지 그들의 죄목은 끝없이 이어졌고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피해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그들의 파렴치한 범행 내용이 공개될 때마다 분노와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황철민에게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었고 다른 핵심 조직원들 역시 각각 자신들의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던 황철민은 법정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판결을 듣는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은 과거 그의 위압적인 행태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의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흑곰파라는 거대한 악의 조직이 와해되고 그 우두머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자 그동안 그들의 위압적인 행태와 부당한 금품 요구에 시달리며 고통받았던 수많은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뒤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변화를 가져다 준 이진아 준장의 용기와 헌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익명으로 보내온 감사 편지와 격려의 메시지가 특수전사령부 이진아 준장의 사무실로 쇄도했습니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내려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과 함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따뜻한 응원의 말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저희는 지옥 같던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진아는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진아 준장의 영웅적인 활약상은 군 내부에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강했던 군 조직 내에서 여성 지휘관이 이처럼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회적으로 큰 공적을 세웠다는 사실은 많은 군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새로운 귀감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이진아 준장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하며 그녀의 공적을 치하했고 그녀의 사례는 정군의 모범 사례로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함께 행군에 참여했던 김미영 중위를 비롯한 젊은 여군 장교들에게 이진아 준장은 살아있는 전설이자 가장 존경하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진아 준장의 냉철한 판단력,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 그리고 무엇보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용기를 본받아 자신들도 언젠가 그녀처럼 훌륭한 지휘관이 되겠다는 뜨거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아 준장의 존재는 그 자체로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군 전체의 사기를 드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많은 이들의 별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흑곰파라는 거대한 암적 존재가 사라진 지역 사회에는 눈에 띄게 평화롭고 안정된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영세 상인들은 정체불명의 건장한 사내들에게 부당한 금품 수탈을 당하거나 위협적인 요구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밤늦은 시간에도 주민들은 예전보다 훨씬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칙칙하고 음습했던 뒷골목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도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던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지역 경제도 서서히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흑곰파가 독점하거나 방해하던 사업 분야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 건전한 경쟁을 펼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 향상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긍정적인 기운이 도시 전체에 스며드는 것을 지역 주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이진아 준장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용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세간의 모든 관심과 소란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 후 이진아 준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특수전 사령부에서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변함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부하들을 엄격하지만 합리적으로 훈련시키며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한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집무실 책상에는 여전히 처리해야 할 수많은 서류와 작전 계획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녀는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주변 동료들과 부하들의 시선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깊은 존경심과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상관이나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진아 준장은 불의에 맞서 싸워 승리한 정의의 상징이자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무게감과 설득력이 실렸고, 부하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자신의 공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부대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부심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부대 위병소로부터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는 연락이 이진아 준장에게 전해졌습니다. 면회 신청자는 다름 아닌 몇 달 전 새벽 행군길에 잠시 들렀던 그 국도변 포장마차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진아는 잠시 의아했지만 기꺼이 그를 부대 내의 작은 면회실로 안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초췌하지만 한결 편안해 보이는 표정의 포장마차 주인이 어색한 걸음으로 면회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이진아 준장을 보자마자 갑자기 큰절을 하려고 했고, 이진아는 당황하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진아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덕분에 저 같은 놈도 이제 허리 펴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흑곰파 놈들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제야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아는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가슴 뭉클함을 느끼며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한 일은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격려에 포장마차 주인은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은 감사 인사는 이진아에게 그 어떤 표창이나 훈장보다 더 큰 보람과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진아 준장은 흑곰파 소탕 작전의 성공으로 전국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세간의 요란한 칭송이나 스포트라이트에 조금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사양했고 각종 행사 참석도 최소화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고 그녀의 용기와 지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부하들을 지휘하고 훈련시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인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빛을 발한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는 오히려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끔 부대 내에서 후배 여군 장교들과 마주칠 때면 이진아는 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미영 중위를 비롯한 젊은 장교들에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네곤 했습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과 용기다. 그리고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단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길러야 한다. 결코 안주하거나 나태해지지 말고 항상 배우고 발전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연륜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후배 장교들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들의 군 생활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이진아 준장의 존재는 그들에게 단순한 상관을 넘어 자신들이 닮고 싶고 뛰어넘고 싶은 위대한 목표이자 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2, 제3의 이진아를 꿈꾸며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훈련에 매진하고 조국 수호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진아는 그렇게 자신의 빛을 나누어 주며 군의 미래를 밝히는 또 다른 별들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진아 준장의 행군 대열을 가로막고 어리석은 시비를 걸었던 황철민과 그 일당들은 이제 차갑고 어두운 교도소 독방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처절하게 곱씹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겠죠. 자신들이 한낱 아가씨로 얕보고 함부로 건드렸던 존재가 사실은 밤하늘의 길을 밝히는 늠름한 별처럼 높은 곳에서 묵묵히 모두를 지키고 있었던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별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찬란하고 밝게 빛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늦게 그리고 너무나 뼈아프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되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악은 결국 파멸한다는 통쾌하고도 짜릿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나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나는 별, 이진아 준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